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식 선배입니다. 오늘은 주식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의 원리를 잘 알아야 주식을 함에 있어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식에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지지와 저항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말단직원에서 사장까지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인사고과를 잘 받아야 되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관문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다 저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표 중에 두한이 형님을 사용하니까 야인시대 김두한 패거리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자, 김두한이 처음부터 종로를 휘어잡는 우두머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김두한은 처음에는 거지촌에서 생활하는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무옥과 문영철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죠? 문영철을 쓰러뜨리게 돼요. 이 김무옥과 문영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김두한의 왼팔, 오른팔이 돼서 김두한이 어떠한 일을 하든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는 지원군이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주식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있죠. 자, 요거를 12평과 22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들은 김두한이에요. 주가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김무옥과 문영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김두한이 주가예요. 김두한이 주가라서 우리가 이 12평선 무옥이와 문영철을 뚫으려고 했을 때 쉽게 뚫리나요? 저항이 심합니다. 쉽게 뚫렸다가 내려왔다가 뚫으려고 했다가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뚫었어요. 이 평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김두한의 왼팔 오른팔이 됐죠. 똑같습니다. 올라갈 때 저항 때문에 뚫기가 힘들었지만 이 이평선을 뚫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지지를 엄청 많이 해줍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려가려고 하면 얘네가 다 받쳐줘요. 받쳐줘서 다시 튕겨 올라오고. 자, 얘네들을 쓰러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구마적이라는 상대가 또 나타나죠. 그럼 이 구마적을 뚫으려고 하는데 쉽게 쓰러뜨려지나요? 힘들죠. 그럼 내려와. 힘들어.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저항에 부딪혀. 내려와. 그럼 여기서 힘이 빠질 때쯤 하면 다시 이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는 거죠. 다시 구마적을 뚫었다. 이 22평 이평선을 뚫었다. 하면 내가 다른 이평선에 뚫으려고 할 때 저항에 맞춰서 부딪힌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이평선이 자리하고 있을 때 주가가 그 이평선을 한 번에 뚫기에는 힘들어요. 예. 하지만 이 이평선을 뚫었을 경우에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이평선이 주가가 해당 이평선을 뚫었을 때 추후엔 지지가 된다는 거죠. 밑을 받쳐주는 지지가 된다. 또 마찬가지로 다음 이평선을 뚫으려고 할 때는 저항 때문에 쉽게 뚫리지가 않아요. 그럼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반복하겠죠. 그러다가 밑으로 힘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려고 할 때 이 이평선, 밑에 있는 이평선을 맞았을 때는 다시 여기서 지지를 해줘서 받쳐준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위에 있는 이평선 또는 다른 보조 지표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항이 작용하지만 이거를 뚫었을 경우에는 추후에는 이것이 상당한 지지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 한 번에 빠질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몇 번을 지탱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주식 종목에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한번 찍어 볼까요? 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 지표상에 저항이 있어요. 굉장히 심한 저항이 있는데 나름 나머지 요런 선들도 다 저항이지만 가장 저항이 심한 가장 센 지표는 제 지표상에서는 요선 두 개가 가장 심한 저항입니다. 요선 두 개의 주가가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떨어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굉장히 힘이 센 종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여기서 치고 올라왔죠. 치고 올라왔는데 가장 심한 저항에 부딪혔어요. 요 굵은 선을 요거를 저는 세력선이라고 얘기해요. 요 선에 부딪히면 무조건 내려가야지만, 저항 맞고 내려가야지만 정상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주가가 올라왔고, 내려가려고 했죠. 내려갈 때, 요 굵은 선, 검은색 굵은 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쵸?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어디서? 요 파란색 선. 요 파란색 선을 저는 생명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지표상의 요 파란색 선은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은 뭐냐? 주가가 힘이 있으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지더라도 이 파란색 선에서는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 파란색 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 주가의 힘은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바로 밑에 누가 있다? 쌍칼이 있죠? 쌍칼이 있죠. 야인시대 3인방 요 근처.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한번 치고 올라와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요 검은색 중앙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자, 파란색 생명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죠. 지지와 저항을 한번 잘 보세요.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세력선과 요 저항이 굉장히 심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일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쌓이겠죠. 피로가 쌓일 겁니다. 분명히. 힘들게 저항을 이겨내고서 올라갔다면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떨어지는 게 우선이거든요.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약간 우상향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럼 주가의 힘이 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밑으로 훅 떨어졌죠?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 요렇게 많이 오른 주가가 만약에 파란색 선에서 힘이 없다. 받쳐주질 않는다. 그럼 저는 주가의 힘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요 파란색 선에서 요 생명선이라고 해서 제 지표상에 요 생명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을 잘 보세요.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생명선에서 다시 숨을 불어넣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봉을 띄었습니다. 요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라가죠. 다시 한번 힘을 받아줍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 전고점에서 다시 매물벽에 쌓여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매물벽을 뚫었습니다. 뚫었어요. 이건 또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런 거를 바로 돌파 매매라고 합니다. 전고점에 매물벽을 뚫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또 올라가죠. 이런 걸 돌파 매매라고 해요. 자, 지금 시간에는
지지와 저항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요 구간이 굉장히 저항 구간이라고 했죠. 이 종목은 한 번 뚫으면 엄청 무서웠던 종목이었네요. 쭉쭉 올라가죠. 어우, 무섭네요. 쭉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로감 누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은데, 자, 떨어질 때 잘 보세요. 지지와 이제 지지가 일어나는지 그동안 요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갈 때 여기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 한번 또 지지가 나오죠. 그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선에 왔어요. 요 생명선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자, 크게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주식은 일단 쳐다보질 않습니다. 자, 여기에 표시를 하고서, 여기 표시를 하고, 일단 표시를 하고,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주식인데 여기서 더 갈 것 같다? 아무리 생명선에서 지지를 받아도 저는 이 종목은 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사질 않아요. 떨어질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어떻게 됐나? 여기에서 생명선에서 지지가 일단 받아주고 있죠. 그죠? 생명선에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기가 저항을 작용하고 있었죠. 왜? 딱 보면 나오잖아요. 뚫지를 잘 못하고 있죠. 뚫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떨어졌다가, 그죠? 자, 여기서 저항을 뚫었는데, 봐, 여기서 저항을 뚫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다음날 요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저항이에요. 요 선이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요 선과 요 선은 제 지표상에 상당한 저항작용을 하고 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자, 그럼 다음 볼까요? 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요 생명선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쉽게 죽지는 않겠다는 의지였겠죠. 그죠? 굉장히 셌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다가 요 생명선에서 뚫렸습니다. 이 생명선에서 파란색 줄, 요 생명선에서 지지를 못 받아주고 뚫렸습니다. 뚫렸다는 것은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일 경우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쌍칼 만났죠? 쌍칼, 시라소니, 두한영님이죠. 자, 쌍칼 만났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 요 세 종목은, 요 세 가지의 지표는, 요거는 뚫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은 떨어질 때도 하락을 할 때도 지지가 한 번씩은 나와줍니다. 그죠? 그죠?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그죠?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반등이 세지 않다는 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또 떨어지죠. 그죠? 그렇다면 또 여기 쌍칼에서 지지가 나올까요? 지지가 나오죠. 한 번씩 반등이 나옵니다. 뚫기의 저항 때문에 힘들었지만 뚫고 나면 이게 다시 지지가 돼서 나중에 한번 반등을 준다. 이해 가시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흘러내리다가 또 시라소니마저 뚫렸습니다. 그죠? 그럼 주가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지지와 저항만 알아도 매수, 매도 시점을 우리가 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일단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꼭대기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세력밖에 없어요.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개미들은 저 꼭대기에서 내가 알아서 알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주식 초보다. 내가 이 구역에서 운 좋게 잡았는데 어디서 매도할 줄을 모른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그릇만큼 먹고 파는 거를 저는 그 회원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지만 내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냐? 자, 생명선이 뚫렸을 때예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가 매도 시점을 잘 모른다 하면은 봐보세요. 여기서 생명선이 뚫렸죠? 그죠? 여기서 생명선이 뚫렸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바로 팔고 나오면 됩니다. 생명선이 뚫리는 순간,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생명선이 뚫리는 순간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시간 말고요. 이제 매도와 매수 시점에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또 강의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이 주식은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설명할 때도 매도 시점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한 모든 기법은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 어떤 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또는 어떤 신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기법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주식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은 교통 신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교통 신호 신호 위반 안 하고 교통 신호를 잘 지키고서 다니듯이 주식도 그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의 안에서 이 주가가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어쨌든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렸죠? 네, 좋은 종목 하나 드리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